신혼부부로 청약 잔금을 준비 중입니다. DSR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로 넣어봤다가 얼떨결에 아무런 준비 없이 예비 당첨에서 당첨까지 와서 준비 중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연습 삼아 넣어본 게 여기까지 와서 연끌을 준비 중인데요. 현재 계약금 납부는 완료했고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 진행 중입니다. 부부 각자 연봉이 6천만 원씩이고 부부 합산으로 하여 연봉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막상 모아놓은 현금은 많지 않아서 웬만하면 잔금 대출로 다 메꾸고 싶은데요. 잔금 대출을 할 때 DSR을 부부 합산으로 보게 되나요? 아니면 명의자인 제 소득으로만 보게 되나요? 또한 아파트 분양가는 3억 6천만 원 정도이고 생애 최초로 LTV 80%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대출은 마이너스 통장 4천만 원 한도로 뚫어놓은 게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입주 전에 상환은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 카드사, 자동차 금융할부 1천만 원 있습니다. 잔금 대출로 연끌이 될지 긴가민가해서 걱정입니다. 가능할까요? 이렇게 걱정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끌이 가능할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신혼부부가 처한 상황을 요약하였습니다. 연소득은 부부가 합산하여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높은 편이고 각자 연봉은 6천만 원 수준입니다. 또한 당첨된 아파트의 분양가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DSR을 따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도 중요한데요. 누구 이름으로 있는 대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마이너스 통장을 최대한도 4천만 원으로 뚫어놨고 자동차 할부 금융이 1천만 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필요하면 입주 전에 상환은 가능한 상태로 현금은 마련해 둔 상태고요. 또한 생애 최초로 LTV 80%가 적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잔금 대출 한도를 결정짓는 제한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잔금 대출이 최대 얼마까지 나올지 따져볼 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메인 요소는 요 5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가, 두 번째 LTV, 세 번째 DSR, 네 번째 분양가를 초과해서 대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유무, 다섯 번째 생애 최초를 적용 시 대출 최대 한도는 6억이라는 점, 이렇게 5가지이고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출 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소, 감정가입니다. 그렇다면 감정가는 왜 핵심 요소일까요?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이 정부기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나 혹은 확장비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 상품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정가는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예비 협의회와 협약된 은행의 집단 잔금 대출 상품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격 기준은 감정가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잔금 대출을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서 연끌을 하고 싶은 것이 목적이라면 정부 상품보다는 은행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앞서 나열한 5가지 요소 중에 감정가가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정가 자체가 높아야 최대 한도가 높게 결정되고 2번에서 5번 항목은 최대 한도치를 깎아먹는 부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잔금 대출로 연끌해서 자금을 메꿀 수 있을지 이것의 관건은 감정가가 어떻게 결정될까 이를 따져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감정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감정가는 입주 시기에 임박해서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이 글에 자세하게 써두었는데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감정가 금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단지마다 다를 수 있는데 빠르면 입주 지정 기간이 시작되기 1, 2개월 전쯤에 나오기도 하고요. 늦으면 입주 지정 기간이 시작되고 나서도 중반쯤에 나오기도 합니다. 즉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 감정가가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감정가를 알아야 대출이 얼마 나올지 대충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알고 싶으실 텐데요. 이렇게 입주에 임박하기 전에 사실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정가가 주변 시세를 반영하는데 시세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죠. 대신 감정가가 어떻게 될지 대략적으로나마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소는 이 글에 자세히 써두었는데요. 요약된 답변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변의 시세가 영향을 미치고요. 또한 주변의 부동산 매물의 호가,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성향에 따라서도 감정가가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답변이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 확인해 보세요. 주변의 시세가 감정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연식이나 평형, 입지가 비슷한 아파트를 찾아서 그 단지의 시세를 감정가에 반영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식이나 평형, 입지가 완벽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보정해 볼 수 있습니다. 보정 방법은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잔금 대출이 최대 얼마 나올지는 LTV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서 생초 조건에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주택의 지역, 가격에 상관없이 최대 LTV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DSR이나 신용점수 같은 다른 조건들은 다 만족했을 때 최대 80%라는 의미입니다. 해당 내용은 22년 7월 20일자 정책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셨던 분의 상황처럼 분양가가 3억 6천만 원인데 전액을 대출로 메꾸고 싶다면 감정가가 땡억이 나왔을 때 LTV 80%를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3억 6천만 원이 나오면 됩니다. 즉, 이 식에서 역산을 하면 감정가가 4억 5천만 원 이상은 나와야 LTV만 따졌을 때 대출이 3억 6천만 원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잔금 대출이 최대 얼마까지 나올지에 대해 DSR이 관여합니다. 먼저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잔금 대출을 할 때 강화된 DSR 40% 규정이 적용될지 아니면 완화된 예전의 기준이 적용될지는 모집 공고문이 언제 나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처음에는 따로 모집 공고일을 알려주지 않아서 강화된 DSR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몰랐었는데요. 나중에 댓글로 21년 4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DSR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시점이 2022년 1월인 2단계부터인데 질문자님은 다행히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1년도라 1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3억 6천만 원으로 6억 원 초과 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이전 규정이 적용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DSR 70% 이상이 적용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잔금 대출이 분양가인 3억 6천만 원만큼 전액 가능할 경우에 대출 금액 3억 6천만 원이 차지하는 DSR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질문에서 부부 합산 연봉은 1억 2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잔금 대출의 조건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 대략적으로 가정하였는데요. 최근 집단 잔금 대출의 금리는 대략 3% 후반대라 금리는 4%로 가정하였고 대출 상환 기간은 40년을 가장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40년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실제 조건은 당연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적용해보면 잔금 대출 3억 6천만 원이 차지하는 DSR은 대략 1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차지하는 DSR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대출이 차지하는 DSR입니다. 기존 대출은 마이너스 통장 4천만 원 한도와 차 할부 1천만 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마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한도를 최대치로 뚫어놓았을 때 그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최대 한도치만큼 대출을 받은 것처럼 적용이 됩니다. 뚫어놓은 금액만큼 한도로 잡힙니다. 그래서 대출을 4천만 원 다 받았다고 적용시켜 두었고요. 정확한 조건은 알 수가 없어서 대략적으로 1년 만기에 금리는 5%라고 가정하였습니다. 실제 금리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통장 4천만 원이 차지하는 DSR은 약 8.3% 정도로 예상되었습니다. 부부 연소득이 높기 때문에 차지하는 DSR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DSR을 계산한 것을 바탕으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 할부금 1천만 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할부 조건은 모르겠지만 보통 상환 기간은 짧고 금리는 높기 때문에 DSR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기대출 중에 차 할부금은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면 현재까지 대략 계산했을 때 잔금 대출을 3억 6천만 원 받는다고 치면 이것이 차지하는 DSR이 15%였고 마이너스 통장 4천만 원이 약 8.3%를 차지했습니다. 이 둘을 더하면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DSR 40%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면 40%에서 23%를 빼니 남은 DSR 한도가 약 17% 정도가 됩니다. 차 할부금의 조건을 알 수 없어 DSR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DSR이 아무리 불리하다고 해도 금액 절대치가 1천만 원으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17%는 안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요약하면 마이너스 통장 4천만 원과 차 할부 금액 1천만 원을 상환하지 않아도 DSR 40% 규정 안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게다가 질문자님께서 21년 모집 공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DSR 70%가 기본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70% 한도 내에서 잔금 대출이 차지하는 15%와 마이너스 통장이 차지하는 8.3%를 뺀다고 하더라도 47%의 DSR 여유분이 있습니다. 즉 기존 대출을 갚지 않아도 충분히 DSR 70% 한도 내에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여섯 번째, 잔금 대출이 최대치로 가능한지 따질 때 분양가를 초과해서 대출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 유무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감정가가 4억 5천만 원 이상이고 생애 최초 LTV 80%를 꽉 채워서 적용 가능하고 감정가와 LTV를 곱해서 나온 대출 가능 금액이 DSR 규정 범위 안에 또 들어온다고 하면 그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데 감정가가 4억 5천만 원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대출이 3억 6천만 원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분양가를 초과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집단 잔금 대출을 할 때 은행 지점에 따라서는 분양가를 초과해서 대출이 가능한 은행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은행도 있습니다. 아무리 감정가가 높게 나온다고 한들 분양가를 초과해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것은 은행의 재량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 그냥 마음 편하게 최대치로 분양가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또 애초에 질문자님의 목표가 분양가만큼 잔금 대출로 메꾸고 싶은 것이기도 했고요. 일곱 번째, 생애 최초 LTV 80%를 적용했을 때 대출 최대 한도 6억 제한에 걸리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22년 7월에 발표된 정책 원문을 보시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대출 LTV 적용 시 대출 최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따라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분양가가 높은 경우에는 이 항목이 페널티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질문자님의 당첨 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3억 6천만 원으로 제한 조건 6억 한참 미치다 보니 사실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여덟 번째, 그렇다면 분양가를 초과해서 대출이 가능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두 사례는 제가 실제로 잔금을 치렀던 단지의 경우입니다. 이 단지들은 분양가에 비해 감정가가 꽤 높게 나와서 조건이 맞다면 내 돈 한 푼 없이 집단 잔금 대출만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가능하기도 한 사례였습니다. A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3억 3천만 원이었는데 감정가가 5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생애 최초 LTV 80%가 적용되면 대출이 4억이 가능했고 무주택자 LTV 70%를 적용할 경우 3억 5천만 원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A단지의 경우 분양가를 초과해서 대출이 가능한 은행도 있었기 때문에 생초 LTV 80%나 무주택자 LTV 70%를 적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분양가를 초과해서도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B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3억 8천만 원에 감정가가 4억 9천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생애 최초 LTV 80%를 적용하면 3억 9,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B단지의 경우에는 분양가를 초과해서 대출이 가능한 은행은 없었기 때문에 대출 가능한 최대 범위가 3억 9,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3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결론입니다. 처음 질문에서 잔금 대출로 연결이 될지 걱정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정부의 대출 상품의 경우에는 감정가가 아닌 분양가 기준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낮고 다양한 제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은행의 집단 잔금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아닌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한도가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때문에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감정가가 높게 나온 은행에서 집단 잔금 대출을 단독으로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입주에 임박한 시기가 아니면 감정가를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나마 예측해봐야 합니다. 최대한 주변에 비슷한 입지, 연식, 평형의 단지와 시세를 비교해보고 비슷한 게 없다면 보정을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질문자님은 분양가가 3억 6천만 원이라고 했고 이를 전부 대출로 메꾸려면 역산했을 때 감정가가 최소 4억 5천만 원 이상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대출이 전액 가능하다는 것은 DSR이나 신용점수 등 다른 조건은 다 만족한다는 전제인데요. 앞서 DSR을 대략적으로나마 계산해 봤던 것처럼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4천만 원과 차 할부 금액 1천만 원을 갚지 않아도 잔금 대출 3억 6천만 원을 일으켰을 때 DSR 40% 범위 안에 대략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DSR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잔금 대출로 연끌이 될지 이것의 관건은 감정가가 4억 5천만 원 이상이 될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